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말씀 저희가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전 투표,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들 사전 투표 논란이 좀 부실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 좀 살펴보면 뭐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 넣지도 못했고 격리자들 같은 경우 확진자 같은 경우는 바깥에 1시간, 2시간 떨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논란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선관위 대응이 아니했다고 하는 비판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부정투표를 한 것이냐 아니면 부실투표 준비를 한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부정투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런 투표 방식이 이번에 처음 도입된 건 아니고요.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사실 사칠 재보궐선거나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확진자 숫자가 지금만큼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지금 뭐 소쿠리 투표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좀 부실하게 준비했다고는 저는 뭐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투표용지를 이제 원래 그 확진자 그리고 자가격리자와 일반 비격리자와 투표를 동선을 분리하는 조치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이 기표소를 분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법상으로 투표함은 하나밖에 지금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그걸 투표한 거를 이제 옮기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부실하게 옮겨졌다. 참관인이 다 참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옮겨졌다고 하는 게 논의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를 함을 만들어서 또 보이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부정투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투명하거나 보이는 방식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함에다 담아가지고 그 투표함으로 인정하지 않는 임시함이라 할지라도 예. 그게 만약에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함을 교체하거나 바꿔치기 했을 의혹이 제기됐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방식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했다고 제가 비판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처럼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1시간밖에 투표 시간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몰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지만 선관위가 일부러 그걸 뭔가의 어떤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일단 본투표가 남아 있으니까 본투표 때는 이제 별도로 투표 시간을 정해가지고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큼이라도 이런 혼란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뭐 나중에 책임자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불평부당하다, 항상 공정하다 그러한 신뢰를 먹고 사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본인들은 직원의 실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했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선관위의 기본적인 존재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반성과 나중에라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직접 투표와 비밀 투표에 대한 그 큰 원칙을 스스로 선관위가 훼손시킨 점에 대해서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근데 처음 나온 반응이 이거였죠. 안타깝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 자체가 저는 아직도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많은 국민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다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뭐 예를 들면 보도에도 나왔지만 대략 한 7만 명 정도의 경찰이 이제 투표함 호송과 보존을 위해서 지금 투표 당일날 활동을 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선관위가 처음부터 기획, 그 다음에 실행, 대응, 해명 이 네 가지에서 다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해가 안 돼요. 저런 거 매뉴얼로 만들어 가지고요 몇 번 실행 작업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 안 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선관위의 여러 가지 처신들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나중에라도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야당 지지층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투표의 신뢰도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아마도 이 문제가 지금의 불씨로 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불이 더 커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선거를 위해서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저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실한 관리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을 갖고 뭐 야당에서는 그렇게 뭐 부정선거까지 오바해서 지금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부 뭐 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21세기 대한민국이 선거 부정할 정도의 저급한 나라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만큼은 선관위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투표 행위까지 여러 가지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과한 비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교수님 평가하는 거하고 좀 달리 국민의힘은 좀 이상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번 뭐 선관위 관리 부실에 대해서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선거 불복 의사를 갖고 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정투표를 하려고 그랬다면 속고리로 옮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어설프게 옮겼겠어요? 그러니까 다 보는 앞에서 거기에서 투명 비닐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려고 했겠습니까? 우리 부정투표하는 거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총체적으로 뭐 행안부 장관이 관리를 또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판의 뭐 지적이나 이런 것들은 경험하게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면 선관위 자체를 잘못 구성했다던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럼 국민의힘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구성했던 선관위는 뭐였습니까? 그때도 구성 배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할 목과 대법원장이 지명할 목, 여야 공이 추천하는 목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추천했을 때는 추천은 아무 이상 없고 현 정부가 추천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관위 자체를 저렇게 흔들어 놓으면 다음번에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이나 또 선거 끝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집권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곤란한 상황이 겪을 수 있다. 거기까지는 좀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이번 지적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선관위가 뭐 오늘 중선이 회의도 열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3월 9일 본투표 날 아직도 투표하실 분들이 지금 1,600만 밖에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4,400만 중에서 나머지 투표하실 분들이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투표할 때 본인의 투표권이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말 확실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 위원장하고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김성환 평론가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다음 기회에 미루겠습니다. 네, 장성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소식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